반갑습니다. HR 리스트 김희입니다. 이제 6월인데요. 뭔가 한 해의 절반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남은 하반기를 이제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6월이 될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반기를 이제 보낸 거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사실 진행 중인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 생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지금 5월 말인데, 이제 6월 달부터는 조금 정상화로 돼가는 과정 같습니다.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고, 뭐 일도 사실은 재개되고 있고요. 뭐, 코로나19 이전과 100% 환원된 건 아니지만, 뭔가 점점 이렇게 재개되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움츠렸는데요. 그 덕에 지금 뒤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제 작업실인데 10년 만에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이제 뭐 여러분 같아요. 그래서 복장도 바꿨고요. 또 파마도 좀 새롭게 했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여러분에게 제 근황도 알릴 겸, 그리고 상반기를 이제 다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할 때 HRD 담당자 또는 뭐 조직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뭔가 도움되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코로나19가 어떤 영향 줬을까?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일을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물론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의 회장 지시로 해서 바이러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에 기업 경영 관점에서 정렬을 해서 5월 달에 책자로 만들어서, 물론 이제 사내 아닙니다.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책자가 발간된 거로 들었습니다. 뭐, 페북에는 갖고 계신 분 지인의 사진도 보긴 했는데요. 아무튼, 기업 차원에서 이런 대응도 있고요. 개인 차원에서도 사실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 경영 활동,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일반 기업에 근무하든 비영리 조직에 분모하든 공공에 근무하든 공기업에 근무하든 입장이 좀 다르지만, 회사라는 단위의 직장인으로서 염두에 두신다면 분명히 코로나19가 준 영향은, 일단 회사 관점에서 보면은 경영 환경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쪽이라면 결국은 매출이나 이익 부분에 영향을 좀 준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비용에 대한 절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절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인건비, 그 다음에 투자비. 그죠? 2019년에 2020년을 예상을 해서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그대로 할 건지, 인건비 마찬가지죠. 인건비에 대한 조정은 두 가지일 겁니다. 신규 인력을 유지할 거냐, 줄일 거냐, 아예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기존 인력에 대해서 인원수를 축소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한다면 임금을 동결할 거냐, 삭감할 거냐. 뭐 이런 고민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비용 부분에서는 인건비는 아니지만 간접비 중에 비용에 대한 거, 부서 운영이라든지 뭐 독서, 지원비, 뭐 자기개발비 등등등등. 근데 여기 중에 인건비 중에서도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이거를 제로섬으로 아예 시작을 하거나 또는 크게 삭감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써 경영 환경이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결국은
매출과 이익에 대한 악화일 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을 안 뽑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기존 인력을 유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리고 비용 인건비에 대한 것도 유지하거나 동결하거나 아니면 삭감하거나, 그리고 그 중에 또 교육훈련비는 제로를 하거나 아니면 크게 삭감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HR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교육훈련비에 대한 큰 영향을 받는 거고, 근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2020년 이전과 이후에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는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퇴사를 해야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전직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직 지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재취업, 그 다음에 창업. 즉 회사를 퇴직하기 전에 회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퇴사를 앞둔 분들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도와주는 뭔가를 그런 활동을 제공해야 된다. 대부분은 이제 교육이죠. 그래서 실제 이와 같은 그 전직 지원 교육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되고 있고, 저도 강의를 몇 번 의뢰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좀 이어나오는 것들은 이제 직장 내 갑질 예방 또 있죠. 저성과자에 대한 역량 개발 기회 제공. 그러니까 성과 낮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 평가가 내리 안 좋아, 퇴사. 이런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과가 낮으면 그들의 성과를 높이는 개발 기회를 회사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 뭐 강제상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더 추가된다는 개념이죠. 그다음에 컨텐츠 측면에서 본다면은 코로나19 이전에 컨텐츠에 그런 변화가 있느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엔 존재하지 않은 컨텐츠인데 19 이후에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컨텐츠가 있다. 물론 안전에 대한 그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또는 일하는 방식,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건데요. 일하는 경영에 있어서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무 장소, 근무 시간, 그 다음에 교육 방법에 대한, 이제는 원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원격 근무, 원격 교육,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만 놓고 보겠습니다. 교육. 원격 교육의 효과는, 원격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원격 교육에 필요한 장치, 장비, 설비를 잘 다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격 교육에 필요한 장치, 장비, 설비를 잘 다루는 것이 교육의 목표 달성이냐? 그것도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격 교육에 필요한 교육 방법, 원격 근무에 필요한 가이드, 원격 근무에 필요한 가이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가이드 나오는 것을 컨텐츠로 한다면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죠. 지금 딱 부러지기 이것이 최고다라고 하긴 어렵죠.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대신해서 우리가 먼저 지금 무관중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침, 가이드가 해외에서는 되게 선호한답니다. 자문받기를 원한답니다. 그래도 나눠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것처럼 원격 근무 방식, 원격 교육에 대한 뭔가 가이드가 뭔가 이제는 세팅이 될 거고,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컨텐츠가 되겠지요. 그거 외에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추가적으로 어떤 컨텐츠상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추론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딱 부러지게 이것이 추가됩니다라고 얘기할 거리가 사실 없더라고요.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교육에 필요한 장치, 장비, 설비를 다루는 방법, 운용상의 묘, 이런 것들이 추가될 뿐이죠.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원격 교육이 이제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는 경영 입장에 보면 이제 핫 이슈인데요.
꼭 필요합니다. 그럼 기존의 모든 교육을 다 원격교육으로 할 거냐? 그럼 집합교육은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개가 믹스돼야 되는데, 교육을 우리가 한다면 고려할 부분이 왜 하는지, 그리고 교육의 효과는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됩니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검증인 거죠. 왜 하는지에 대한 달성 여부가 교육의 효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화시 나오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누구한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격 교육은 어떻게 해야지, 어디서 해야지에 대한 방법을 정할 때 이와 같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인원을 고려했을 때 과연 효과적인 방법과 장소는 어딘가 고민할 때의 선택의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 뿐입니다. 근데 모여야만 가능해요. 그럼 모이는 것이 집합교육이 올바른 선택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원격교육 좋아, 집합교육 나빠,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과거에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 있었어요. 신규 입사자 교육, 뭐 조직 활성화에 대한 것, 조직 문화에 대한 것, 또는 공통 역량에 대한 것 등등은 한꺼번에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대상자를 다수로 모아놓고 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염병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있다 보니 대규모의 인원이 한 공간에 밀집하게 모이는 그 자체가 과연 타당하냐, 나라에서 권장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또 하나,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소수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목표를 갖고 있는 교육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럼 앞으로 이것도 원격으로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이라면 소수는 모여서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그런 방식을 통했을 때 교육 목표가 달성된다면 모여야지요. 다만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는 모이되 방역 방침에 맞는 나라에서 가이드를 해준 그 규정대로 가이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전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찌 보면은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과거에는 집합교육으로 획일적이라면 이제는 원격 교육도 고려하는 상황이 됐다. 선택지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하고 좀 드릴 말씀이 사실 이거였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원격 교육이 이제 필요한 건 다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 원격 교육의 성공 여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질 겁니다. 자, 원격 교육이 뭐 하루짜리라면 또는 뭐 몇 시간짜리라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돼요. 뭐 중간에 프로그램이 꺼지지도 않고 오디오나 비디오 이런 장치 면에서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뭐 벅 걸리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프로그램이 꺼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럼 그 자체가 원격 교육의 성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교육을 해야 되는 목적성은 결국 달성되었는가를 확인해서 그것의 달성 여부가, 달성 정도가 그 교육의, 원격 교육의 효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게 잘 되려면 원격 교육 장치, 장비, 설비를 잘 달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 원격 교육 그 자체가 잘 진행됐어. 결국 원격 교육의 효과라고 인식하는 것은 좀 아닌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글을 썼고요.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격 교육을 얘기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요. 그럼 한국에는 원격 교육이 아예 없었느냐 지금까지? 아닙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원격 교육의 하드웨어적인,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 원격 교육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잘 돼 있다 저는 장담합니다. 방송통신대학, 방송통신고등학교, 그때 방송통신대학원도 있고요.
또 사이버 대학도 있고, 그 기존 대학 중에서 대학원 그 과정으로 학위를 주는 석사 또는 MBA 학위를 주는 사이버 그 대학원 과정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이버 이 MBA 과정을 부르는데요.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이 운영되어 있고요. 실제 학력도 인정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원격 교육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에 원격 교육을 통한 학력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효과성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던가라고 되돌아본다면 지금 원격 교육의 그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낮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입사를 할 때, 채용을 할 때 또는 뭐 학력에 대한 자격에 대한 그 인증을 할 때 과연 액면 그대로 기존의 학교 교육기관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을까? 그런 부분에 지금 사실은 과거에는 의아심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로 원격 교육에 대한 그 인식이 바뀐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송통신대학, 고등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사이버 대학, 그 다음에 사이버 대학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인식이 혹시 차별이 있다면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추론합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에 대한 인식이 정말 바뀌었다면 저는 이와 같은 교육기관, 학력을 인정해주는 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뀔 거라고 추론하고요. 그걸 또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의 성공 여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우리 원격 교육의 이 상황을 저는 그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원격 교육 기관들에 대한 성공 또는 응원, 그 관심, 지원, 그리고 처우 이런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기를 기원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이제 6월 달부터 상반기에 대한 그 리뷰, 기업 차원에서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요. 그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를 대비하게 되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교육 방식, 집합교육에 올인을 했다면 이제는 과연 올인을 해야 되는가? 꼭 집합교육을 해야 될 건 뭐고 집합교육이 아니어야 되는 건 뭔가? 그리고 교육 효과를 위해서는 원격 교육이 효과 있다는데 그러면 원격 교육과 집합교육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교육은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하거나 좀 안타까운 부분은 과연 그럼 컨텐츠 측면에서 취사 선택이 이루어질까? 꼭 모여야 돼? 모이지 않아도 돼?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이 교육이 필요해?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 이 교육을 해야 되는 목적, 이 교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기대, 변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얼마큼 부합되는지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이제는 따질 상황이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계절도 여름에 거의 뭐 여름입니다. 뭐 낮에 되면 덥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그래도 활력이 넘치는 시기를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초등학교까지 이제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부분적이지만은. 물론 아직도 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뭔가 터닝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6월 달에 결국 리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응 부분책을 세울 거고 여름 휴가철 7, 8월 달엔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이 나와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코로나를 극복한 뭔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 교육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전개될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HLA 담당자 여러분 그리고 조직만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뭐 속 시원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아직까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동영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관점들, 인식들, 이런 뭐 준거들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고민해 보시고요. 여러분 조직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영리기업, 일반적인 기업과 공공부문, 비영리 조직, 그다음에 공기업들 입장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소속된 조직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이제 6월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곧 주말이 아닙니까? 6월 되기 전에 주말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널리 좀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HR리스트 김희였습니다.